거기, 맞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자선법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선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방법을 자상히 알아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정성에 정성을 들여야 이제 올바른 자선을 원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자선의 방법을 뒤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종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종사 자선 시간에 선언에 나오시어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리 함인가? 왜 좌선을 하리 함인가? 이렇게 했더니 권동화 선진께서 사례기를,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만업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묘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진 정신을 통일시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주 우리가 정원 이제 정답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나 욕심 경계를 따라서 천지만으로 흩어지고 또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 지혜의 광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번뇌를 가라앉혀서 정신 통일해서 수양의 힘과 지혜의 힘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바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양이 얼마나 공덕이 큰지 그 공덕을 알면 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성에 정성을 들일 것이다. 우리가 염불의 공덕도 있고 좌선의 공덕도 10가지 공덕이 엄청 많이 있다. 생사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그렇죠? 마음의 자유, 착심이 떨어질 것이고 인내력이 커질 것이고, 모든 그 수양의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큰데, 그걸 알면 정성을 들일 것이나,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까지 이제 목적을 알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이제 문제는 주의할 점은 방법을 자상히 못하고, 잘해야 된다는 욕심만 있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으로 이상한 자취를,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순이란 선법을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에 들어서 좌선을 하니까 방법을 모르고 또 신비한 자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좌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게 순이란 선법이 아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도에 빠질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도에 흘렀고, 또는 좌선을 하니까 오히려 번뇌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좌선하다가 여러 가지 병증이 생겨서 좌선을 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의 좌선법을, 그러니까 우리 좌선한 방법을 자상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또 정전 좌선법만 읽어도 또 이게 문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자에게 매양 그 경로를 물어서, 이제 좌선을 이제 잘한 선진들에게 물어서 아주 조금 더 그림되게 엮게 하라. 이게 만약에 그 목적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공덕도 알고, 그 다음에 방법을 자상히 알아서 하게 된다면, 부지런히 행한다면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어 모든 성인과 부처와 유인자를 따라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이 좌선을 하지 않고, 이 선을 하지 않고서 심력을 얻은 사람이 없나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계 대응하는 경우만 해갖고는 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왜 선을 해야 되는 선법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 무의선법에 대해 선의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우리의 자성,
원래 분별하고 이렇게 집착하지도 않고 분별도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선의 강령이고. 그런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큰 도의 뜻을 두면 선을 해야 한다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든 공부 중에 큰 도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선 공부를 안 하고 되지 않는다. 선 공부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큰 도의 뜻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 공부에 정성이 안 되는 사람은 큰 도에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큰 도에 이 생각은 있어도 선을 닦지 않고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큰 도의 뜻을 두는 사람으로 선을 닦지 아니하고 된 일이 없다. 그냥 마음 공부만 해갖고 된 일이 없다. 선을 닦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좌선이라는 건 뭐냐? 이 선이라는 건 전체 선, 연불선, 무시선, 좌선 합쳐서 이게 선이라는 것이고, 좌선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심정기라 그래요. 수심정기. 마음을 지킨단 말이죠. 왜 마음을 지킬까요? 마음을 안 지키면 이게 외경의 마음이 끌리거나 마음의 외경에 끌린단 말이죠. 내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바깥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도둑이 주인이 돼서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쓸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끌린 마음이에요. 경계에 끌린 마음에 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이제 부인이 와갖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끌 거예요. 그냥 왜 우리는 좋은 차가 없고 우리 이렇게 하냐고 막 끌고요. 그러니까서 우리는 다른 집 가니까 차도 좋고 농도 좋고 뭐 집도 좋고 아파트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근실하게 살아가는, 그래도 집도 그냥 소박한 집이 하나 있고 조그만 차도 한 대 있고 한데 그냥 멀쩡 잘 살다가 어느 날 와서 그냥 바가지를 끈 마음으로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남 집 친구 집에 갔더니 막 차도 좋은 차다고 집도 좋고 하니까 마음이 딱 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갖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끌린 마음이지. 그 끌린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요? 그 친구 마음이에요. 친구는 막 그렇게 좋은 집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런 거 샀잖아요. 그 마음이 친구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갖고 와서 그냥 근실하게 사는 그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바가지를 끌고 해서 불행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집이 소박한 집에 갖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것도 행복으로 알면 되는데 그것이 행복을 안 하는 그게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좌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게 잃어버리고 내 마음인 줄 아는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끌린 마음이에요. 끌린 마음이어서 그냥 오늘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끌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끌린 마음을 뭐라 하면 귀신 붙었다 그러죠. 귀신 붙은 게 다 끌리는 마음이에요. 너 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경계에 끌린 마음이에요. 끌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기운을 바르게 한다. 기운을 바른다는 것은 기운이 혼탁해진단 말이죠. 좌선을 한 기운이 혼탁해지고 흐려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맑게 만들려면 좌선을 해서 이게 마음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란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이란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원정무별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이 떨어져서 이제 뚜렷하고 밝은 거예요. 분별이 떨어져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뚜렷하고 밝거든요. 그렇잖아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둥근 보름달이 뜬 것 같이 뚜렷하고 밝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정무별은 평생 생각도 못해요. 그냥 앉으면 꿈만 꾸고 생각하고 잡념이고 막 번뇌망상 맨날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1초라도 원정무별을 대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래만 원정무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건 원정무별이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그냥 공부에 정진할 때는 모든 분별이 딱 떨어지고 잠을 자도 꿈도 없고 그냥
생각을 하면 나도 없고 경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원정 무비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딱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평생 한 번도 생각도 없이 그냥 늘상 번뇌 망상에 끌면서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산다 이거죠. 얼마나 불행한지 모른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동물 세계를 봐라. 원정무비는 정기 없지. 늘상 일어나면 뭐 먹을까 찾으러 다니고 뭐 욕심에 살잖아요. 사람은 그건 아니잖아요. 맨날 먹을까 찾지 않지만은 번뇌망상에 끌고 있다 이거죠. 원정무비란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하면 선공을 오래 해야 그렇게 된다. 우리도 잠깐 법회를 보고 연부를 하게 되면 잠깐 뭐 5분이라도 그렇게 정신이 맑고 딴 생각이 없을 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곧 금방 경계에 들어서 사심 잡념에 끌고 있으니 이걸 하기 위해 자선을 하게 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표준을 어떻게 잡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해 천만방편을 열어놨으나 한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망념된 생각을 쉬고 참된 본성을 길러서 아까 참된 본성이란 번뇌망상이 딱 떨어졌은 게 참된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참된 본성일까? 우리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할 때 하고 너무 공부를 해갖고 그냥 막 잠잘 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너무 공부를 해갖고 뭐 꿈도 안 꿔. 그냥 팍 끈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것도 막 불안해갖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고 공부에 모든 경계를 잃어버리고 팍 이게 산매에 들었다고요. 잠잘 때가 되면 이게 말하면 있으나 그게 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 망념생을 가르치고 참된 진성을 길어서 공정영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니. 근데 그럼 아무 생각이 없냐? 공정영지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이 잘했냐 안 했냐는 걸 알고 보면 공정영지가 나타나는 걸 봐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뭘 생각해보면 생각이 안 나.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과학원을 다니면서 선을 열심히 했는데 선을 하고 나면 과학이 자꾸 더 모르겠어. 옛날엔 과학을 하면 막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알았는데 선을 하고 나니까 더 깜깜해. 왜 그러냐면 이게 선에 집착을 해갖고 착심이 붙어서 잘못된 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을 할수록. 이게 집착된 선을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뭔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막 선은 열심히 잘한다는데 뭐 이제 이 사리를 물어보면 깜깜해. 사리를 물으면 더 어두워. 그렇죠? 이 세상 만사가 더 어둡고 그냥 선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된 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된 바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영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 선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을 들여야 과학자라고요. 세상 일에도 세상에서 잘하고 뭐든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일은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면 옳고 그랬거든요.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면 옳다. 성성이라는 건 뚜렷하다. 아니야. 초롱초롱하다. 마음이 깨어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를 대중 있다. 이렇게 되게. 고요한 중에 대중 있는 한 마음. 고요한 중에 깨어있는 한 마음. 고요한 중에 초롱초롱한 한 마음. 그건 옳은 것이요.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러다. 무기는 뭐냐면 이게 멍청한 상태예요. 혼침, 멍청. 그냥 이게 말하면 회심이라 그래요. 개 같은 마음이라 그냥 아무 죽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혼몽한 상태를 말한다. 그 무기라 그래요. 아무 생각 없는 건 똑같아요. 무기라 그러는데 무기는 어떤 게 무기냐? 좌선하다 잠자면 그게 무기예요. 좌선하다 졸면 아무 생각이 없죠. 졸면. 근데 그건 좌선이 아니라 무기라 이거죠. 완전히 이게 좌선에서 제일 나쁜 건 좌선하다 추우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을지 몰라도 그냥 이 무기라 이거죠.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면 옳고 초롱초롱하고 대중 있는 중에 고요한 건 좋은데 성성한 중에 망상은 틀리다. 성성해. 근데 망상해. 막 잠자다 막 잠이 깼어. 깼는데 잠을 잘래도 안 자. 그런데 막 계속 생각이 나. 막 옛날 막 10년 전 생각도 막 초롱초롱하게 다 나는 거예요. 초롱초롱한데 그게 여기 망상이잖아요. 막 다른 사람 허물이 막 초롱초롱한데 다른 사람 허물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그건 틀린 거란 말이죠. 마음이 초롱초롱한데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초롱초롱하는데 막 뭐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서 막 끝이지 않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망상이라는데 그걸 잘못된 거를 그걸 옳다고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식망령징 수승화강이라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기르며 수승화강이라 수기운이 오르고 화기운이 내린다. 수기운이 오르고 화기운이 내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이 어디 나왔냐? 적적정성 성성적증 선종 영가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각선사가 있었는데 육조대사 제자인데 거기 나와 있어요. 적적정성 성성적적 시요 무기적적 비라 적적성성 시요 난상성성 비라 그 말이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선을 할 때는 졸지 않는 게 수다. 졸면 뭐가 돼? 무기에 떨어진다. 혼침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혼몽해지고 막 혼몽해지는 거죠. 혼침에 떨어지면 잡념보다도 못하다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잠자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반드시 잠을 안 자야 된다. 이건 특단을 내려야 돼, 특단. 근데 이게 습관이 들으면 그냥 앉으면 자는 거예요. 용산대에 4년간 갔는데 앉으면 자기가 나고 4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앉아서 자기만 하면 못 된다고 있어요. 서울 시민선박 있는 거 못하지. 열심히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나는 여기 선박에 있어서 안 잔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안 자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보니까 아이고 자꾸 졸리는 거예요. 엄청 졸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면 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자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까? 그래도 막 끝까지 보통은 대포기해. 아이고 뭐 졸리는데 어떡하냐 포기야. 그러면 그 100%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포기하고 끝까지 안 자려고 하는데 막 어떻게 안 자냐? 악을 팍팍 쓰는 거야 안 자려고. 악을 써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다음 사리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잠을 늦게 자서 그렇구나. 늦게 자니까 일찍 일어나면 안 자요. 안 되죠. 잠자는 시간 줄으니까. 기본적으로 잠자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시간을 자야 돼요. 적당한 시간 안 자고 무슨 재주로 안 졸린 게 있어요. 적당한 시간 자야죠. 잠을 안 자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전대요. 막 대포탄이 떨어져도 막 잔대. 그 정도로 잠이란 거는 야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일찍 그래도 잠을 제대로 잤는데도 이 습관이니까 또 졸려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일어날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조금 더 자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자야지 하는데 딱 앉았으니까 아주 자기 좋은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자야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 자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야겠다. 그냥 일어나려면 확 그만두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안 해요. 요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적당한 시간 자야 되고, 두 번째는 일어날 때 좀 더 자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 하냐 하면 99%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면 안 해요. 군대 가면 딱 5분 내에 일어나요. 5분 내에 일어나면 딱 연병대가 모여야 되거든요. 딱 하면 5분 내에. 그러면 절대로 그냥 생각이 없어요. 군대 갔었는데 그게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 그 완전 정신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보면 그렇더라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 옛날에 우리 소풍 가는 날 있잖아요. 잠자면 언제 빨리 날이 밝으냐, 언제 날이 밝냐 해갖고요. 딱 그냥 밖 일어나도 더 자야지 생각이 없어. 그냥 언제 일어나고 왜 소풍 가면 그럴까요? 우리는 옛날에는 소풍 가면 김밥을 먹어요. 옛날에 김밥 먹는 게 그냥 소원이요. 김밥이라 싸주지 않는데 소풍 가는 김밥을 꼭 싸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먹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김밥 먹으려고 딱 그냥 그날은 잣때 일어나는데 다른 날 그게 완전히 정신 문제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했더니 앵간히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아침에 계속 샤워를 해요. 정신이 팍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눈을 떠야 된다, 눈을.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눈을 감으면 자기도 모르는데 자는 거예요. 자기는 자던 아주 막 편안한 나무 원정무비에 드는 것 같은데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떠라. 조금 하면은 이게 좀 반 뜨더라도 이게 막 졸리면 눈을 크게 떠라 그랬어요. 뜨더라겠군요. 반을 떠라, 눈을 떠야 된다는 게 대종사님 선법이에요. 옛날부터 과거 불교도 다 반만 뜨라고 했어요. 그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라. 이 잠자는 문제는 그 부처님 때도 그랬대요. 마찬가지인가 봐요. 잠에 안 자는 법이 갖고 10가지, 막 자선 때 안 주는 10가지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10가지 막 해놨어요.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제일 막 10번 그래도 졸리면 자라 그렇게 했다. 불경이 그래도 졸리면 자라 그렇게 했어요. 때아니 때 여기 보니까 막 10가지 별게 다 있다. 막 이래고 막 거긴 막 걸어 한 바퀴 돌아라. 막 그런 것도 걸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잠자는 거에 대해서 정성을 들였는데, 이거 해보니까 내가 이제, 그거는 좀, 이게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선하면 그냥 잠자는 거 이겨야 돼. 응? 이 대부분 이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민영 이겼는데 내가 그거 이따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눈 감고 자는지 오민영 이겼는지 그걸 물론 자선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하고 남성지에는 이겼는지 아직 시작도 안 해들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요. 자선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눈을 처리하는 문제다. 여기에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가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침을 잘 지키려 하지 않는데 발생한 것이다. 선이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질이 중요하단 말이야. 질이 중요하다. 물론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인내력과 꾸준성과 끈기는 생기지만 선이 추구하는 실상은 멀어진다. 일찍이 많은 선지식과 스승님께 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건 수마다. 수마라 그래요. 이 수마에 빠지면 그것은 죽은 선이다.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각 선방에서는 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아주 딱 있어 경책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꼭 돌아요. 계속 한 사람이 그날은 아마 자선을 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서 계속 돌고서 이 대나무를 그냥 탁탁 치면 자기 졸다가 옆에서 딱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대나무를 어디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아프진 않아요. 이게 딱 소리만 크게 나요. 이렇게 죽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이 방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탁탁 쳐야 되는데, 덕선이가 이제 그거. 그래도 보면, 우리 상사원에가 막 이 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보자 그러는데 아직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때에 따라 사심잡념보다 더 해롭다 이거예요. 사심잡념은 왜 해롭냐, 안 해롭냐, 그보다 더 해롭냐. 사심잡념은 내가 사심잡념을 알긴 알아요. 수많은 몰라요. 이게 수많은 빠지면 빠진 줄 모르는 사심잡념은 내가 잡념 뜨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게 눈을 뜨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 됐거든요. 여기 유일무이한 방법인데 이제 최고 방법은 이건 안 뜨면 아까 제 생각에 다 하고 마지막 딱 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눈을 안 뜨면 앞에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지막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 해보라 이거죠. 근데 뭐 샤워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잠을 조금 자서는 안 돼. 그건 다 해야 돼. 잠을 제대로 자고 또 일어날 때 조금 더 자야지 하지 않고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이제 세수 정도는 해야죠. 샤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 3가지는 지키되, 세수 정도까지는 하고, 이도 꼭 닦으라고 했어요. 이도 꼭 닦고. 그래서, 그거까지, 세수까지 하고, 이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뭐라 했죠? 첫 번째가? 잠자는 시간 어느 확보하고 하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 조금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매일 같이 하는데,
어느 날 조금 뭐 회사 일이라든지 좀 늦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늦게 잤으니까 나 졸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돼. 그때는 막 졸려도 그냥 막 계속 안 자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야지 내가 어제 좀 늦게 잤으니까 하고 좀 졸아도 된다. 이렇게 나 세수를 안 했으니까 졸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겨야 된다. 이게 그때 자가 눈을 떠라.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선에 있어 수마가 가장 해롭다고 해서 간혹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장잡으라고 했고, 수마가 나쁘니까 장잡으라고 막 30년씩 20년씩 안 잔 사람이 눕질 않아요. 그냥.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 많네요. 나 10년 했다 아주 이름도 못 내밀어. 우리나라 10년 가고 이름도 못 내밀어. 한 20년쯤 해야 내밀어.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란 거는요, 안 자고 이게 안 될 그냥 그 신경쇠약 죽지, 안 돼. 몸이란 거는 자선이 아니라 백날 자선만 하면 안 돼. 이게는 몸은 필요하면 이렇게 자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 뭐냐?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자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제대로 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부처님이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게 자꾸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잡으라는 거는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육조대사에도 그래요. 어떤 스님은 어떻게 공부시키나 오긴 장잡을 하라고 시킨다 했더니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심지가 요란하면 어디서 그렇게 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잡으라 시키질 않았어요. 부처님이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풍토가 잘못 들었는데 우리 이제 원불교는 절대 그런 사람은 없대요. 없고 있는데 이제 어때가 한 번씩 이제 하룻밤 한번 해보는 것, 경험적으로 해보는 것 하죠. 잠을 자지 않고 될 수가 없다. 신경쓰게 된다. 군인들이 전투 중에 잠이 부족하면 총알이 난무하는 중에도 존다고 한다. 잠이란 이렇게 야속한 것이고 이상의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의 수면은 갖춰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정신력으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네. 이건 좀 넣는 거. 끝이야. 수면은 최소한 충족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수마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잠은 적당한 시간 자야 되고 그 이상은 그렇다고 잠이 안 오냐 수마를 이겨야 한단 말이죠. 선에 고요히 앉아 있으면 모든 동적 기력을 앉게 되고 번뇌마저 점점 가라앉는다. 이쯤 되면 수많은 기회를 만난 셈이다. 수많은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여김없이 침노하여 맑은 혼을 침식해버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 그저 편안하기만 하다. 그렇게 한잠 자고 나면 정신이 깨운 데서 상쾌하고 이 자선이 잘 됐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너무나 정신이 잠자고 나니까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선하고는 영 관계가 멀다 이거죠. 눈을 뜨는 습관을 길들여야 눈을 뜨는 것 습관이 안 상태에서는 눈을 감으면 선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수마에 하게 되니 좌선은 무의로 끝난다. 더욱이 눈을 감고 선을 하다 조는 그 습관이 되면 이제 눈을 뜨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눈을 뜰래도 떠지질 않아요. 눈을 뜨면 뭐가 좌선이 안 되는 것도 안 돼요. 처음 나도 자꾸 눈을 감고 해봤더니 떠지질 않아요. 떠지면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떠면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뜨고 하니까 내중에 일심이 돼요. 뜨면 일심이 안 될 줄 알았더니 했더니 안 돼. 그때 그러니까 이것이 혼침에 들어간 걸 일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혼침에 들어간 걸 일심이 생각하는데 그건 일심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다. 평생을 못 고친다 이거죠. 초기부터 눈을 떠야 되는데 혹은 정신이 상쾌하면 감고도 해봐라. 정신이 상쾌 졸리가 않는다. 그거는 날씨가 아주 고기압일 때 기상 조건도 많고 정신도 맑고 좋을 때 한 번 또 감고 해봐라. 그러면 또 산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가끔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지 늘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노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감고도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장한 것이다. 그다음 이 점에 특히 유의해서 좌선을 오래 하여 어느 정도 등력한 사람은 어지간한 악조건 속에서 큰 역을 받지만 좌선의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한 공들인 결과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마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설 때는 눈을 감고 손을 하되 다시 수마가 침노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떠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있죠. 그런데 묘한 것은 아직 좌선의 기초도 안 잡힌 사람이 초입자가 선의 고준한 진경에 들고자 욕심부리고 좌선의 초입 단계를 뛰어넘은 눈을 감고 그냥 진경에 들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자는 거라 이거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욕심은 허송세월만 하게 되니까 눈을 뜨고 성성해야 한다. 절대로 이게 눈을 감고 하다 병도 들고 마에 들게 되니까 이거를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허리를 반드시 피고 하는 것도 꼭 유념을 내가 허리가 굽었나 이렇게 폈나 너무 피어서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허리를 곧게 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념을 하고 요것도 이제 수마도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따가 한번 자선할 때 수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